나무 아미타불, 이 늙은 중 성철입니다. 스님, 저는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빌고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 집은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는 걸까요? 남편의 병원비는 늘어만 가고 자식들은 하는 사업마다 엎어지기 일쑤며 제 노후자금은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너무 조급해 마십시오. 이 영상이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또한 부처님의 깊은 인연법입니다. 오늘 이 늙은 중이 단순히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 부처님의 지혜와 수십 년간 보아온 인과응보의 사례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여러분 집안에 숨어있는 재물, 복의 구멍을 찾아 막아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앞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성철과 인연을 맺어두시면 앞으로 살아가며 풍수와 인생의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저를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평안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두 글자를 적는 것만으로도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을 비는 큰 기도가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현관부터 이야기하는가? 풍수에서 현관은 집 전체의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요. 사람의 코와 입에 해당합니다. 집에 재물이 쌓일지 가족이 건강할지는 현관으로 들어오는 첫 기운에 달려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남양대문을 내면 자손이 굶지 않는다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현관은 어느 방향이든 맑고 부드러운 기운을 받아들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위는 쇠로 만들어졌고 두 날이 교차하는 형상이기에 풍수오행에서 날카로운 쇠의 기운, 즉 금금에 속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흉기 형희로 백호살 박후살이라 부릅니다. 백호살이 무엇인고 하니 좌청룡 우백호라 하여 청룡은 상서로움과 평화를, 백호는 살기와 날카로움을 뜻합니다. 가위를 펼치면 마치 호랑이의 이빨처럼 보여 강한 살기를 품게 됩니다. 이런 물건을 현관에 두는 것은 마치 언제 사람을 물지 모르는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를 대문 앞에 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재물신과 복, 축복의 기운이 기쁘게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 문을 열자마자 차갑고 날카로운 가위와 마주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복된 기운은 즉시 놀라 흩어지고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옛 책에서는 이를 가위날이 문을 보면 재물신이 고개를 돌린다 하였고, 가위질 한 번에 가슴이 꿰뚫리면 귀인이 발길을 끊는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지요. 작년에 부산에 사시는 김보살님께서 따님을 통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보살님은 참으로 선하고 불심도 깊어 봉사도 많이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영상 통화 내내 눈물을 그치지 못하셨습니다. 스님,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제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성실하게 일하는데 직장 생활 10년이 넘도록 40이 다 된 나이에 만년 대리입니다. 승진 기회만 생기면 어디서 굴러온 도리 자리를 꿰차고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번번이 남에게 빼앗깁니다. 연애도 몇 번 했지만 여자들이 하나같이 비전이 없다고 떠나갔습니다. 혹시 어미인 제 팔자가 드세요 아들 앞길을 막는 걸까요? 저는 김보살님을 진정시키고 집 구조도와 영상을 받아보았습니다. 문제를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 층에 두 세대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로 현관에 좁고 긴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아끼려 벽에 고리를 달아 열쇠와 마스크, 작은 천 주머니를 걸어 두었는데
제가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보살님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 쓰는 작은 접이식 가위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늘 현관에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접이식 가위는 오랫동안 반쯤 펼쳐진 채로 가위 끝이 현관문 방향을 비스듬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현관 백호살입니다. 아드님은 매일 그 문을 드나들며 이 흉한 기운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 운과 귀인 운이 그 작은 가위에 의해 매일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김보살님께 간단한 비방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위를 신발장 서랍 깊숙이 넣고 원래 가위가 있던 자리에는 붉은 매듭 장식을 걸어두시라 일렀습니다. 석 달 뒤 따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오빠가 마침내 과장으로 승진하여 부서 책임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주역에서는 기운의 장창이 바뀌면 사람의 상태도 바뀌고 기회는 자연히 찾아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관의 가위는 어떻게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점검입니다. 지금 당장 집 현관과 신발장 위 문 옆 고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가위가 있는지, 가위 끝이 문을 향하는지, 거실을 향하는지, 닫혀 있는지, 펼쳐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가위 외에도 칼, 커터 칼 같은 뾰족한 물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결입니다. 현관에 가위가 있다면 즉시 치워서 신발장 서랍이나 뚜껑 있는 수납함 안에 넣으십시오. 이를 흉기를 감추어 기운의 장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수납 공간이 없어 밖에 둘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붉은 천이나 가죽 가위집으로 날 전체를 감싸 주십시오. 붉은색은 화의 기운으로 금을 제어하여 가위의 흉한 기운을 약화시키고 가죽은 토의 기운으로 금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셋째 강화입니다. 현관에 둥근 도자기 접시를 두고 그 안에 귤이나 사과를 몇 개 담아 두십시오. 둥근 형태와 도자기는 토를 토는 금을 생하고 과일은 생명력과 결실을 상징하여 현관의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가능하다면 현관에 호리병 장식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호리병은 복을 담고 나쁜 기운은 빨아들여 재물 기운을 모아줍니다. 넷째,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현관은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고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이 좋고 차가운 흰빛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빛은 양기를 북돋아 줍니다. 점검을 마치고 현관이 한결 깨끗해졌다고 느끼신 분들은 댓글에 귀인 입문, 꾀렌 룸문 네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우리 모두 자녀와 자신을 위해 좋은 귀인을 맞이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TV로 보시나요? 아니면 손에 든 작은 휴대폰으로 보시나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재물이 늘 함께 하기를 이성철이 기원하겠습니다. 현관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은 그저 음식을 하는 곳이니 조금 어지러워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재물 창고요. 가족 전체의 식복, 음식 축복과 건강, 특히 안주인의 운세를 상징합니다. 주방의 가스레인지는 화의 기운으로 가족의 활력을, 냉장고와 쌀독은 실질적인 재물 창고인 토의 기운입니다. 오행의 이치상 화는 토를 생하고 불은 흙을 만든다.
토는 금을 생하며 네이티브 골드금, 금은 곧 돈, 즉 재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방 풍수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지, 배우자의 건강이 튼튼한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주방은 불의 공간이고 가위는 쇠의 기운입니다. 불과 쇠가 만나면 어찌 될까요? 주역에서는 이를 화극금 불은 금을 이긴다이라 하여 소모와 충돌의 관계라 말합니다. 주방의 불기운은 가위의 쇠기운을 녹여 없애려 하고 가위는 다시 주방의 조화로운 기운을 깨뜨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위 금과 쌀독이나 냉장고 토를 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금의 기운이 토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형국으로 재물 창고의 기운이 샌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돈이 좀처럼 모이지 않게 됩니다. 가장 흉한 것은 가위가 펼쳐진 채 쌀독이나 냉장고 가스레인지를 향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과 건강을 무정한 칼날로 베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갑작스러운 질병, 가족의 투자 실패, 사기 피해 같은 예상치 못한 일로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 창고가 피를 흘리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던 박 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이 넘어 은퇴하실 무렵에는 제법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부부가 모두 무척 검소했지만 은퇴 후 5년 동안 돈이 마치 발이라도 달린 듯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친구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3억 원을 날리고 늘 건강하던 아내가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아 매달 약값으로 큰 돈이 들어갔으며 본인도 접촉사고를 내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저는 원래 돈복이 없는 놈인가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의 집에 가보니 주방 벽에 자석식 칼거리가 길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식칼과 과도, 주방 가위 2개가 모두 칼끝을 드러낸 채 번쩍이며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가위는 정확히 1m 정도 떨어진 양문형 냉장고, 즉 그 집에 가장 큰 재물 창고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위는 1년 내내 벌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벌어진 가위는 다친 가위보다 흉한 기운이 3배 이상 강합니다. 그 집의 재물 창고는 24시간 내내 벌어진 칼날에 겨눠지고 있었으니 재물이 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박 거사님 댁의 모든 칼과 가위를 뚜껑 있는 서랍식 칼꽂이에 넣어 정리하고 원래 가위가 걸려있던 자리에 붉은색 복축복 자스티커를 붙여드렸습니다. 1년 뒤 박 거사님은 제게 아내의 혈당이 안정되어 약값이 절반으로 줄었고 본인도 친구 가게 일을 도우며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 풍수라는 게 미신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는 과학이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의 가위는 어떻게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점검입니다. 주방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가위 식칼 과도가 밖에 드러나 있는지, 칼끝이 냉장고나 쌀독 싱크대, 가스레인지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정리입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 닫은 뒤 수납장 안에 넣으십시오. 뚜껑 있는 칼꽂이를 사서 싱크대 수납장 안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칼과 창은 창고에 넣고 말은 남산에 풀어놓는다고 하며 주방의 화목한 기운을 회복시킵니다. 셋째, 재물 창고 강화입니다. 쌀독이나 냉장고 근처에 작은 붉은 봉투를 두고 그 안에 생쌀 한 줌이나 동전 몇 개를 넣어 두십시오. 이는 토로 금을 길러 재물 창고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냉장고와 쌀독은 항상 7, 8알 정도 채워두고
비워두지 마십시오. 재물 창고가 비어 있으면 하늘에 우리 집은 돈이 필요 없다고 알리는 것과 같으니 재물신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주방에 재물 손실을 막으신 분들은 댓글에 재고 안정, 좌푸 안정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함께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봅시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그 연배에 맞는 더 좋은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더욱 키우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복을 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관과 주방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풍수에서 거실은 명당 밍탕이라 부르며 밝고 깨끗하고 화목한 기운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가족이 담소를 나누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므로 기운이 반드시 화합, 해해되어야 합니다. 이 화합이라는 글자가 바로 가족 결속력의 핵심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편의를 위해 거실 탁자 위에 가위를 아무렇게나 던져둡니다. 아십니까? 풍수에서는 이것을 명당에 칼날을 세운다 하여 가장 큰 금기 중 하나로 칩니다. 날카로운 쇠붙이는 우리의 시각과 잠재의식을 직접 자극하여 간간의 기운을 상하게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감정과 눈을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간의 기운이 상하면 사람은 짜증이 많아지고 쉽게 화를 내며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나 부모 자식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때문에 이유 없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건의 흉한 기운에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자주 집에 들러온 가족이 화목하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중심 공간인 거실이 오랫동안 쇠의 살기에 둘러싸여 있다면 바깥일로 지친 자녀들이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오래 머물고 싶지 않게 됩니다. 본인들도 이유를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집에 오는 횟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빠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작은 가위 하나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을 매일같이 끊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콩에 사시던 최보살님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스님, 우리 아이들은 다 효자인데 이상하게 집에 오려고 하질 않아요. 와도 밥만 먹고 금방 가버립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보니 거실 탁자 위 과일 접시에 스테인리스 과도가 꽂혀 있었고 반쯤 열린 서랍에는 가위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진 여사에게 과도는 주방에, 가위는 뚜껑 있는 수납함에 넣고 탁자 위에는 잎이 둥근 파키라 같은 화초 하나를 두시라 일렀습니다. 2달 뒤 그녀는 제게 전화해 이제는 자녀들이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손주까지 데리고 온다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실의 기운이 부드러워지니 사람들이 머물기 편해져 자연스럽게 다시 오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실의 가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점검입니다. 지금 바로 거실 탁자, 서랍, 소파 팔걸이를 살펴보십시오. 가위, 과도, 손톱깎이 등 뾰족한 물건이 밖에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정리입니다. 가족들과 약속하십시오. 가위나 칼은 사용할 때만 꺼내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 있는 수납함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수납함 하나가 온 가족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화목한 배치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둥근 과일 바구니를 놓고 사과, 평안, 귤, 기람, 포도, 자손 번창 같은 둥글고 풍성한 과일을 두십시오. 또한 거실 구석에는 금전수나 행복나무 같은 넓은 잎을 가진 식물을 두어 공간의 살기를 중화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넷째, 소파 배치는 벽에 기대어 두어야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바로 거실을 화목한 기운으로 채우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가와만사성, 가와제사성 4글자를 남겨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칼을 도마 위에 칼날이 위를 향하게 뒤집어 놓는 습관은 혈광지제 쇠광디좌이, 즉 피를 보는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칼날이 위를 향하면 번쩍이는 칼날이 요리하는 사람과 가스레인지 안주인의 건강을 향하게 됩니다. 가벼우면 말다툼이나 작은 사고가 잦고 심하면 수술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은 사용 후 반드시 씻어 칼꽂이에 칼날이 아래를 향하게 꽂아 두십시오. 둘째, 거실 과일 바구니에 늘 과도를 꽂아두는 것은 인연과 인간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를 자객살 츠커사디라 하며 귀한 손님이나 사업상 고객의 발길을 끊게 만듭니다. 과도는 사용 후 즉시 부엌으로 가져가십시오. 셋째, 바느질함 뚜껑을 닫지 않아 바늘 끝이 드러나는 경우 가정 불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바늘 끝은 작지만 살기가 매우 집중되어 있어 집안의 여성들이 예민해지고 말의 가시가 돋쳐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바느질함은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넷째, 베란다의 선인장은 재물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집안을 향하게 두면 앵마기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부르는 형살싱사이 됩니다. 재물신과 복신이 가시를 보고 놀라 달아납니다. 베란다에는 돈나무, 금전수, 고무나무처럼 잎이 둥글고 넓은 식물을 두어 재물과 복을 불러들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집안이 온통 금기투성이라고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풍수는 물건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잘 정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칼도 칼집에 넣어두면 안전하듯 흉한 물건도 사용 후 잘 감추고 정리하면 그 살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집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 집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관리하는 마음, 그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우주에서 가장 좋은 풍수이며 모든 살기를 녹여 없앨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된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곧 복된 땅이 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집이 변하고 집이 변하면 운명도 변합니다. 그러니 풍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풍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온 그 소중한 손으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랜 친구 사이에 따뜻한 걱정과 배려를 전하는 일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가장 큰 보시 주는 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집이 재물을 잃는 일을 막고 그 가정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가택평안 안전한 집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묵직한 4글자는 자신을 위한 축복이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인연 있는 이들을 위한 축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그 마음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재물 창고가 든든해지고 가문이 번창하며 만복이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올해 몇 살이신가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나이에 따라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저마다 다른 의미와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피어올랐는지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잔잔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혹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정말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부디 항상 몸 건강하시고 마음은 늘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